안녕하세요. 돈 버는 지혜를 안내하는 마중물 머니 아카데미 머니코치 김병헌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돈 버는 길에 함께한 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번 책은 사이토 이토리님의 최신간 사랑으로 상식을 깨 부숴라, 인생을 바꾸는 유쾌한 상식 파괴, 상식을 깨 부숴라 책입니다. 사이토 이토리님의 1% 부자의 법칙, 괜찮아, 분명 다 잘 될 거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요. 이번에 신간 상식을 깨부숴라가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4장 상식 파괴로 대성공의 길을 열어라. 이 부분 굉장히 좋은 구절이 많아서 이유로 나누어서 읽어볼까 합니다. 자, 리더에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첫 장, 대장은 최전선에서 겨뤄야 한다. 낭독해 보겠습니다. 저는 장기를 굉장히 잘 둡니다. 장기는 궁을 지키는 룰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궁을 먼저 잡은 사람이 승리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궁을 쉽게 움직이지 않으려 하지만 저는 느닷없이 공격하면서 전진합니다. 허허. 궁은 대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가장 강하니까 제일 앞에서 출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장기에서 대체로 지기 마련입니다. 무슨 똥딴지 같은 이야기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는 실생활에서도 그와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장기처럼 실제 사회에서도 보통 대장으로 여겨지는 국가나 회사의 리더는 지시만 내릴 뿐 느닷없이 직접 움직이는 경우가 드뭅니다. 전쟁이 났을 때도 처음부터 대통령이나 수상, 군대의 총사령관이 출전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상식이라고 생각되지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장기의 말이라면 감정이 없으니까 생각한 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지요. 대장은 뒤로 몸을 숨기면서 너희들이 싸우고 와라, 이것을 해라, 저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지시만 한다면 누가 대장을 따르고 싶겠습니까? 실전에서 대장이 전면에 나서면 쉽게 전사하지 않을까 염려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부하들은 반드시 대장을 도우려고 달려오니까요. 대장이 솔선수범해서 선두에 서면 자발적으로 리더를 최전선에서 싸우게 할 수는 없다. 모두가 도와야 한다. 대장의 뒤를 따르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대장이 사랑을 보이면 부하도 사랑으로 답합니다. 이러한 것은 제가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계속 실감하고 있어요. 뒤에 숨어서 지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사장인 제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과 직원들을 지키는 것이 저의 일이라고 여겼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해 왔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에 일하는 모든 사람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제 마음을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때우며 대충 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모두가 정말로 회사를 위해 일을 합니다. 덕분에 회사는 어떤 불황이 닥쳐도 꿈쩍도 하지 않았고 경기를 타지 않고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업면에서 휘뚜루의 상식 파괴란, 제가 사업을 하면서 상식을 가장 많이 파괴한 부분이 있다면 세금을 잔뜩 내겠다고 한 결심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절세 대책을 세웁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라서 창업 당시부터 세금은 기분 좋게 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절세 방법에 정통하기보다는 거래를 성공시키고 매출을 아주 많이 올려서 누구보다도 세금을 많이 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생각일 뿐 결코 절세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저는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저는 평소 이상으로 분발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직면하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재원은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지요.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침체되었습니다. 평상시 이상으로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오히려 세수가 뚝 떨어지니 나라 살림마저 어려워집니다. 이런 때는 납세할 수 있는 사람이 평소 이상으로 세금을 많이 내서 국가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기업가의 역할이기도 하고 회사를 유지시킬 수 있게 해준 고객에 대한 보은이기도 합니다. 국가는 사업가들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토양을 제공해 줍니다. 모두가 지켜준 덕분에 회사도 저도 직원들도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국가가 절박한 위기에 처했을 때 더욱 기분 좋게 세금을 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의 징도를 느꼈을 때 저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나설 차례다. 세금을 많이 내보자. 저의 이런 제안에 모두가 공감해 준 덕분에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는 엄청난 기세로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 예년 이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상품을 구매해 주신 소비자들 덕분입니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큰 성공을 이루는 3가지 비법 낭독하겠습니다. 사업은 지혜 겨루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을 기쁘게 할까? 무엇이 사유에 필요할까?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게다가 그 지혜는 자신은 물론이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즐겁고 풍요로워야 합니다. 그런 지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아이디어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신과 동료, 고객, 세상을 모두 만족시키는 3가지 비법. 판매자, 구매자, 세상에 모두 좋다는 일본 에도 시대 상인의 중요한 경제 이념의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3가지 비법의 아이디어를 짜내려 한다면 어떻게든 사랑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3가지 비법이 완성되면 정말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신께서 통과했다는 신호로 동그라미를 표시하면 단숨에 일에 힘이 붙어서 이른바 대박이 터집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신호로부터 3가지 비법이 잘 되고 있어요 라는 동그라미 사인을 받은 것입니다. 3가지 비법의 아이디어를 내려면 조조해하지 않고 하나씩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스스로가 즐겁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고른 뒤 동료도 함께 웃을 수 있을 만한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과 동료에게 이득이 되는 것 중에서 고객도 기뻐할 만한 것을 골라보세요. 여기까지 잘 되었으면 일단은 성공한 셈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좀 더 많은 사람, 즉 세상에 큰 이득이 될 만한 일을 해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납부함으로써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상에 이득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하면 큰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정도로 해냈다면 신의 응원을 받을 수 있는 단계이니까요. 그것이 순풍이 되어 대성공도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가지 비법의 사업을 한다면 성공, 그것도 아주 큰 대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잘 될 거예요. 어디서나 모두에게 사랑을 전달하자. 회사를 설립한 후 저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저 자신이 장사꾼이라는 것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제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투자자로 변신한 후 저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저 자신이 투자자라는 것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잊은 적이 없는 부분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걸을 때나 차로 이동할 때, 여행을 떠날 때나 쇼핑을 갔을 때, 그리고 식사를 하러 갔을 때조차 저는 항상 언제나 장사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장사꾼인 사이토 히토리입니다. 장사꾼인 이상 저는 제 자신이 장사꾼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상품을 사주는 고객을 언제 어디서나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객을 만나게 되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항상 응원해 주시는 것에 대한 답례로 사랑의 파동을 보내고 싶습니다. 당신은 저희 고객이신가요? 라고 일일이 물어볼 일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밖에서 고객과 스쳤다 해도 저희 고객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혹시 이분이 우리의 단골 고객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모두 우리의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생각한다면 자신이 장사꾼이라는 것, 그리고 수많은 고객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때이든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밖에 나가면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자주 듣는 이야기는 쇼핑을 하러 갔다가 손님을 대하는 태도에 불쾌함을 느껴서 기분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기분이 나빠지거나 운전을 하고 있는데 막무가내로 끼어드는 차가 많아서 화가 나는 불쾌함, 초조함, 실망감 같은 것들이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일지 모르니까요. 지금 당장은 고객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고객이 될 날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싫은 일을 당했는데도 무조건 참으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랑으로 생각한다면 상대방에게 무슨 사정이 있겠지. 오늘은 조금 기분이 나빠서 그런 거일 수 있으니 이해해 주자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사소한 일은 웃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싫은 기분이 들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불쾌한 감정을 주지 말자는 배움을 얻으면 됩니다. 일어난 일을 사랑으로 해석한다면 억지로 참는다고 말할 수 없지요.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할 뿐 싫은 것은 곧 잊어버리게 됩니다. 가끔은 상대방이 마루칸의 창업자인 제 얼굴을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파동은 반드시 고객에게 전달됩니다. 우리는 광고도 많이 하지 않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많은 고객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들의 사랑이 전해지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가게 안에서는 싱글벙글 하던 사람이 가게 밖에서 만났을 때는 태도가 좋지 않거나 화가 난 표정을 하고 있다면 그런 가게에는 가기 싫을 겁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일수록 누군가 꼭 보고 있을 겁니다. 하하. 무엇보다도 신은 항상 지켜보고 있답니다. 절대로 신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은 낭독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서나 언제나 모두에게 사랑을 전달하자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자로 60대 넘어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특히 오늘 일요일인 오늘 투자 공부 그리고 투자 거장들의 투자 심리, 투자 원칙, 투자 철학을 공부하면서 투자자인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역할에 맞는 또 내가 몰입하고 있는 부분에 어떤 사랑을 누구에게 어디서 전할지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돈 버는 죄를 안내하는 마중물 머니 아카데미 머니코치 김병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